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물류, 즉 그린 로지스틱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물류 활동에서 어떤 영역까지 포함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환경물류는 단순히 친환경 운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지속가능 경영을 전제로 한 물류 전략 전체를 말합니다. 첫째,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기업은 이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녹색 물류 전략입니다. 이는 물류비 절감 전략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관리하며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셋째, 녹색 경영 시스템입니다. 환경 목표를 선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관리 측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친환경 공급체인 녹색 수배송, 보관하역 포장, 그리고 녹색 3PL과 공동화, 리버스 로지스틱스, 녹색 물류 회계까지 모두 환경 물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환경 물류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영 전략의 한 축이라는 이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주제는 윤리경영 CSR 환경보호 지속 가능 발전의 연결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환경 물류가 왜 경영의 핵심 이슈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윤리경영입니다. 기업은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과 기준을 스스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입니다. 기업의 활동은 고객뿐 아니라 협력사, 지역사회,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과 시장의 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가 연결됩니다.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 기업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자율적 제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도전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경제적 성과, 사회적 가치, 환경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트리플 바텀라인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의 선택지를 빼앗지 말자. 이 철학이 바로 오늘날 환경물류와 녹색 공급망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전략, SSM 서스테이너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개념을 살펴봅니다. 화면 중앙의 그림을 보시면 경제 에코노믹, 사회 소셜, 환경 인바이런멘털으로 이 세 영역이 겹치는 지점에 SSM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란 환경만 강조하거나 사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는 지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영 방식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경제적 성과가 최우선이었고 환경과 사회는 비용이나 규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경영에서는 다릅니다. 환경과 사회는 제약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비용이 줄고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면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며 사회적 신뢰는 브랜드 가치로 이어집니다. 즉, SSM은 착해서 하는 경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경영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존의 선형 가치 사슬, 리니어 밸류 체인입니다. 자원을 투입해 생산하고 소비한 뒤 폐기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폐기물과 환경 부하가 시스템 밖으로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는 소모되고 폐기물은 남으며 사회적 비용은 외부로 전가됩니다. 이 그림에서 기업은 중심에 있지만 그 바깥에는 경제, 사회, 생태계가 계층적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은 결국 자연과 사회의 한계 안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경영은 이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바로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사회적 갈등입니다. 이제 기업은 더 이상 만들고 팔고 버리면 끝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폐쇄형 가치 사슬, 클로즈드 루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순환형 가치 사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요람에서 요람입니다.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순간에도 다시 자원으로 회수되어 시스템 안에서 재사용됩니다. 자연은 본래 완전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어떤 폐기물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산업 시스템에 적용하자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자원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며 기업의 장기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환경 문제를 잘 다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도 환경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물류는 바로 이 순환구조를 실현하는 실행수단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원순환형 사회의 개념과 목표를 설명합니다. 첫째,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둘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정 처리를 합니다. 셋째,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 원칙이 바로 3R입니다. 러두스, 가능하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에 디자인 포 러지스틱스로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유스, 생산하였다면 가능하면 재사용, 예를 들면 리터너블 용기로 재사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리사이컬, 재사용 후에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마한 생산 이후가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류 관점에서는 포장재 감소, 회수 물류, 재활용 운송체계 구축이 핵심 실행 과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사회지향적 로지스틱스 관리도입니다. 이 도표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물류는 더 이상 기업 내부 효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설계와 청정 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 단계에서는 운송, 보관, 포장, 반품 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비 이후에는 분리, 회수, 재제조, 재활용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버스 러지스틱스, 즉 역물류가 사후 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방향 물류와 동일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며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특정 공정 하나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의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단계의 환경 부하를 키운다면 그것은 진정한 녹색 물류가 아닙니다. 결국 사회지향적 로지스틱스란 기업, 소비자, NGO,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책임지는 공동의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속가능 전략을 실행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바로 기능 수준, 펑셔널 레벨 전략입니다.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단계가 바로 기능 수준 전략입니다. 기능 수준 전략은 운영, 재무, 마케팅, 인사와 같은 각 부문 관리자가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부문에서는 연료 사용 기준, 차량 적재율 관리, 포장재 사용 감축 목표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무 부문에서는 환경 투자 비용을 단순 비용이 아닌 장기 리스크 관리와 수익 창출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 전략이 선언문에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숫자로 관리되고 KPI로 평가되고 성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전략이 됩니다. 이 기능 수준 전략이 앞서 살펴본 기업 전략과 경쟁 전략을 현실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경쟁 전략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비용 우위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전략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면 사후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연료비와 전력비가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환경 전략은 곧 원가 절감 전략이 됩니다. 다음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기업이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하고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신뢰하게 됩니다. 에코라벨, 친환경 인증, 기업 평판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매출, 시장 점유율, 고객 충성도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속가능 전략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결될 때만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전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야를 넓혀 기업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의 지속가능 전략을 다룹니다. 하나의 사업부가 잘한다고 해서 기업 전체가 지속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부가 함께 있을 때 환경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지속 가능성의 범위가 지역에서 글로벌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저비용 저품질이 아니라 저비용 고품질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유닐리버, HP, GRAMEN 뱅크 사례는 지속 가능성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즉, 지속 가능 전략은 희생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입니다. 지속 가능 전략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전략은 감이나 유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됩니다. 첫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시장, 기술, 규제, 환경 리스크를 함께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매칭 단계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 기업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연결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 선택 단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환경 전략이 부가 요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지속가능 전략이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존 경제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한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무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자원은 유한하며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 시스템은 자연을 거의 공짜 자원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 비용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자연을 회계에 포함하라 어카운팅 포 네이처는 주장입니다. 환경 비용을 외부로 떠넘기지 말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류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포장 폐기물은 이제 숨길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핵심 원가 요소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녹색 물류 회계, 환경원가 관리, ESG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페이지는 환경 물류의 회계적 경제적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은 기술이나 제도 이전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핵심 가치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8가지 가치입니다. 먼저 후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의 의사결정이 다음 세대의 선택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기업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또한 적정 규모의 자원 사용, 다양성 존중, 삶과 제품의 품질 향상이 강조됩니다. 특히 중요한 가치는 대화 다이얼로그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없이 지속가능 전략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체계가 없으면 지속가능성은 그저 보고서용 문구에 그치게 됩니다. 즉, 이 페이지는 지속가능 경영의 철학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전략 경영의 실행 순환 구조로 지속가능 경영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할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조는 대표 설정 전략 수립 실행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가능 경영이 한번 설정하고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시 전략에 반영되고 전략은 실행을 통해 수정됩니다. 즉, 지속가능 경영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물류 영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회수율과 같은 지표가 이 순환 구조 속에서 관리됩니다. 이 구조가 정착될 때 환경 물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표는 기존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존 경영은 단기 성과를 중시합니다. 고객도 현재 고객 중심이며 정보 공개는 소극적입니다. 반면 지속가능 경영은 중장기 성과와 미래 고객까지 고려합니다. 경제 성과를 기반으로 환경과 사회 성과를 균형 있게 관리합니다. 리스크 관리 역시 다릅니다. 기존 경영은 재무 리스크 중심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은 환경사회 리스크까지 포함한 책임 중심 관리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환경 물류는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